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2학기 트랙터 공학 및 실습 2 중간고사 대체 발표를 하게 된 전북대학교 생물산업기계공학과 이일진입니다. 첫 번째로 농용 트랙터의 정의 및 발달 과정, 두 번째로 동력 전달 장치, 마지막으로 조향 장치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농용 트랙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농업 기계화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력, 출력을 대체하여 토지 생산성 및 노동 생산성을 증가시킵니다. 농작업의 질을 개선하여 노동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작물 생장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농업동력원의 발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의 힘에서부터 충력, 소와 말을 사용하여 농사를 지었다가 현재의 농용 트랙터, 즉 노회 차량의 발달 과정을 거칩니다. 요즘의 인력은 직접 동력원보다는 기계 동력을 조작 제어에 목적을 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트랙터란 다양한 주변 기기를 장착해 견인력을 통해서 작업을 수행하는 기계류를 총칭하는 말로 견인력을 뜻하는 트랙션에서 파생되어 트랙터라고 부릅니다. 최초의 기계 동력은 탈곡기에서 벨트를 동력으로 공급한 증기기관입니다. 정치식으로 충력 즉 말과 소에 의해 작업 장소로 이동됩니다. 1850년대 증기기관을 탑재한 자주식 형태의 견인기관이 개발되어 내연기관이 보급되기 이전인 1900년대까지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트랙터의 초기 목적으로는 견인력이 요구되는 작업기, 즉 플라우나 트레일러 대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현재는 견인력뿐만 아니라 회전 동력 또는 유압 등을 이용해 구동형 작업기, 즉 로터기, 모어, 로더 등의 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기계 동력을 사용하고 인력을 대체하며 작물 생장 환경 조건을 제공하여 토지 생산성과 노동 생산성 증가에 목적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트랙터의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농업용으로 개발되었으며 표준형 트랙터는 일반적으로 견인 작업, 즉 경운이나 정지에 적합한 구조를 가진 사륜 승용 트랙터를 말합니다. 범용 트랙터는 다양한 농작업 조건, 즉 경운 정지나 중경, 제초, 방제, 수확 등에 이용 가능하며 경장형 트랙터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과수원용 트랙터는 과수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기체의 전반적 높이를 낮춘 형태이며 임업용 트랙터는 벌채된 목재를 견인할 용도로 쓰입니다. 산업용 트랙터는 컨테이너를 견인하고 건설용 중장비 용도로 쓰입니다. 그 외에 정원용 트랙터는 정원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소형 트랙터이며 동력 경운기는 봉행형 이륜 트랙터인 틸러를 노터지 작업기를 부착한 경운 정용기 형태로 일본 개량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리기는 밭작물 재배에 맞도록 동력 경운기를 개량한 형태이며 고랑, 두둑, 비닐피복, 이식 등에 적합합니다. 트랙터의 기능 및 설계 추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작업기 부착 방식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1점 히치인 견인식, 3점 히치인 장착식, 3점 히치인 방장착식, 트랙터 장착식으로 플라우와 트랙터 연결 방법이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여기서 작업기 동력 전달 방법은 동력 취출축, 유압 호스 방식으로 나뉩니다. 트랙터 부착기 종류로는 플라우와 파종기, 운반용 소래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트랙터의 종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관별로 구분하면 내연기관, 즉 가솔린과 디젤, 하이브리드, 전기로 나뉩니다. 그리고 차륜 형태별로 살펴보면 차륜식 휠형은 승차감이 좋고 지면 저항이 적어 속도가 높습니다. 무한 궤도식 크롤러형은 가공되지 않은 농경지에 매우 적합합니다. 앞에서 언급된 동력 취출장치 PTO는 기관의 동력을 회전 형태로 구동형 작업기에 전달을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3주 힙치식은 선의 반경이 줄어들고 작업기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플라우의 무게 및 저항 일부를 중량 전이로 이용하며 견인력을 증가시킵니다. 트랙터 설계 및 추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지압,
토양 다짐을 최소화하고자 트랙터, 작업기의 경량화가 되어가는 추세입니다. 작업기는 포장 작업에 효율적이며 경제성이 반영되고 안전사고에 유의한 설계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수동 기능을 개선한 제어 회로 및 운전자 정보 표시기에 의해 최적화되어 가고 있는 현재입니다. 다음으로는 동력 전달 장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관 측 엔진의 동력을 최종 구동축으로 전달하는 장치를 동력 전달 장치라고 합니다. 이러한 동력 전달 장치의 주요 기능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구동륜, PTO로 동력을 전달합니다. 출발 초기에 기관의 동력을 부드럽게 하며 기관의 토크와 속도를 부하의 변동에 따라 변화시킵니다. 주행 방향을 변화시키며 부드러운 정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동력 전달 과정은 기관 측 엔진 다음은 클러치, 변속기, 추진축, 종감속 기어, 차동장치, 차동 샤프트, 구동륜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클러치는 엔진의 동력의 연결 및 단절 기능을 하며 변속기는 자동차의 주행 상태에 따른 토크와 회전수의 증감 기능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 기어의 변속비 조절을 합니다. 유니버셜 조인트는 주행 중의 진동이나 하중의 변화에 의한 뒤차축이나 변축기와의 상대 위치 변화에 대한 동력을 원활하게 전달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추진축은 변속기 및 유니버셜 조인트로부터 동력을 종감속 기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종감속 기어는 추진축에서부터 동력을 추진축과 직교하는 뒤차축에 전달함과 동시에 일정한 감속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때 감속은 토크의 증가 역할을 합니다. 차동 기어는 트랙터나 자동차가 커브를 주행하거나 노면 저항의 차이 등에 생기는 좌우 바퀴의 회전수 차를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뒤차축 샤프트는 차동 기어로부터 동력을 좌우 바퀴에 전달하며 구동륜은 주행에 필요한 추진력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동력 전달 장치의 목적과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력 전달 장치는 기관에서 구동륜과 동력 취출 장치로서 동력 전달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출발 초기에 기관의 동력을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동력 전달 및 차단 기능은 클러치가 담당합니다. 세 번째로 기관의 토크와 속도의 부하를 변동을 적절하게 변화하는 변속 기능을 합니다. 네 번째로 차량의 주행 방향과 반대로 주행하는 후진 기능을 하고 마지막으로 필요에 따라 정차할 수 있는 정지 기능이 있습니다. 동력 전달 장치의 성능 및 효율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TW는 최동 구동축의 토크, NW는 최동 구동축의 축도, TE는 기관 토크, NE는 기관 속도를 뜻합니다. 이러한 동력 전달 장치의 동력 전달 방법 4가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앞 엔진 뒷바퀴 구동 방식인 FR입니다. 앞바퀴는 엔진, 클러치, 변속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뒷부분은 종감속 기어, 차동장치, 차축, 바퀴, 중간 부분은 드라이브 라인, 추진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동 방식의 장점은 앞차축의 구조가 간단하다는 점이며 적차 상태에 따라 축 하중의 편차가 적습니다. 냉각수 순환 경로와 난방용 경로가 짧아 난방이 빠릅니다. 단점으로는 긴 추진축을 이용하므로 사실 내의 공간 이용료가 낮습니다. 공차 상태에서 빙판길 혹은 등판 주행 시에 뒷바퀴가 미끄러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앞 엔진, 앞 바퀴 구동 방식인 FF입니다. 엔진, 동력 전달 장치가 앞에 위치해 앞바퀴가 구동 및 조향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트랜슬 엔슬이란 변속기와 종감속 기어, 차동 장치를 합친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구동 방법의 장점은 동력 전달 거리가 짧고 뒷차축이 간단해 실내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적차 상태에서 앞, 뒤 차축의 하중 분포가 균일하며 미끄러운 노면에서 선회 시 주행 안전성이 높습니다. 단점으로는 앞차축의 구조가 복잡하고
앞바퀴에 가해지는 하중이 커서 조향 핸들이 조작력을 크게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앞바퀴의 마모가 크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에서 선회할 때 언더스티어링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로 뒷 엔진, 뒷바퀴 구동 방식입니다. 엔진과 동력 전달 장치 일체를 뒤쪽에 둔 형식으로 뒷바퀴 구동 원리를 둡니다. 장점으로는 앞차축의 구조가 간단하며 동력 전달 경로가 짧다는 점입니다. 언덕길 및 미끄러운 길에서의 출발이 용이합니다. 단점으로는 차 내부의 변속 장치로부터 변속 길이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흡기 구멍이 앞쪽에 있다는 앞엔진에 비해 엔진 냉각이 불리하며 고속에서 선회할 때 오버스티어링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륜 4WD입니다. 이는 사륜 구동 방식으로 엔진의 회전력을 네 바퀴에 모두 전달하여 구동하는 방식입니다. 앞뒤 바퀴로 동력을 분배하기 위한 트랜스퍼 케이스가 추가로 있습니다. 다음은 조향장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향장치는 운전석의 조향 핸들을 회전시키고 각 링크를 움직여 좌우 앞바퀴의 방향을 바꿔 차량의 주행 방향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입니다. 조향장치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조향 핸들에 가한 힘으로 작동하는 수동 조향장치, 유압 펌프나 전기 모터를 이용해 작동하는 동력 조향장치로 나뉘어집니다. 조향장치의 구비 조건으로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조향 조건이 쉬울 것, 두 번째로 회전 반경이 작고 차의 방향 변환이 용이할 것, 주행 중 노면으로부터 받는 충격으로 인해 조향 핸들이 동요하지 않을 것, 고속주행에서도 조향 휠이 안정될 것, 마지막으로 조향 핸들이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각부나 바디에 무리한 부하가 걸리지 않아야 될 것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향 바퀴에 따른 분류입니다. 첫 번째로 전륜 조항입니다. 이는 전차축 양쪽 바퀴로 조향 조작을 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후륜 조향은 후차축 양쪽 바퀴로 조향 조작을 하는 방식입니다. 전차축의 큰 하중에 걸리는 포크리프트 등 특수 차량에 사용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전후륜 조향입니다. 전차축과 후차축으로 조향 조작을 하는 방식입니다. 작은 회전과 기동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 차량에서 사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이축 조향입니다. 2개의 전차축과 4개의 바퀴로 조향 장치를 하는 방식입니다. 적은 회전성과 적재 중량이 큰 화물 차량에서 주로 사용이 됩니다. 다음은 조향 방식입니다.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양쪽 바퀴가 방향 전환을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평행하게 방향을 바꾸는 에커만 방식입니다. 한쪽 바퀴가 미끄러지면서 회전되어 타이어가 심하게 손실 및 마모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커맛 마토 방식입니다. 앞바퀴 축의 중심선과 뒷바퀴 축의 중심선이 방향을 바꾸고자 하는 쪽의 한 점에 교차되는 기구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조향장치의 이상적인 선회 방법의 원리는 자동차 각 바퀴의 궤적이 중심을 갖는 동심원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조건을 만족하는 조향 방법으로는 내측 차륜이 외측 차륜보다 조향 각도가 커야 합니다. 좌우 앞바퀴의 너클암 중심으로부터 그 연장이 후차측 연장선상의 한 점으로부터 교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향 장치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자가 조향 핸들을 조작하여 조향 기어부에 회전력을 전달하는 조향 조작부, 회전력을 받아 회전을 감속하고 토크를 증가하여 운동 방향을 직선 운동으로 바꾸는 조향 기어부, 조향 기어의 움직임을 앞바퀴에 전하여 각 바퀴의 각도를 변경하는 조향 링크부, 크게 3개로 나뉘게 됩니다. 다음은 동력 조향 장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동력 조향 장치는 운전자의 핸들 조작, 즉 입력 신호를 줘 조향 바퀴의 각 변이, 즉 출력 신호로 하는 위치 서부 기구의 일종입니다. 수동 조작 시 발생하는 동력 부분을 추종해 조향 저항에 해당하는 정도의 보조력을 발생시킵니다. 조향함과 동시에 출력 일부를 반작용력으로 운전자에게 전달시켜 조향 부하의 감각을 부여하는 피드백 쌍동형 서보기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동력장치의 이점은 조작력을 작게 할 수 있으며
조향 기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노면의 충격에 의한 앞바퀴의 급속 귀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앞바퀴의 심의, 즉 바퀴 및 차축을 포함하는 진동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용 트랙터의 정의와 발달 과정, 그리고 동력 전달 장치의 구동 방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향 장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